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의제 조율은커녕 다음 3차 실무회담 일정조차도 서로 잡지를 못한 상태에서 향후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혹시나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제 조율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김 대변인,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맥락을 읽어야 될까요?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뭐 SBS 방송을 하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안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 뉴스 지금 처음 접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왜 신경 변화를 했느냐, 어젯밤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의제들을 다 꺼내놨거든요. 그렇죠. 몽땅 다. 예, 이것도 지금 민생과 하나도 관계없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선 직전까지 대통령 회담을 지금 8차례나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의 표면적인 목적들은 다 민생이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 늘어놓은 의제들을 보면 민생과 관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민생이라고 그나마 주장할 수 있는 거는 25만 원 분배권뿐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죄다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최다 특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 회담을.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소리이고 회담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랑 똑같다. 이 중에서 과연 민생과 연관된 게 무엇이 있느냐. 하물며 이들이 민생의 주요 현안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25만 원조차도 이건 민생 현안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속보에 떴다가 의제와 관계없이 일단 만나겠다라고 하면 이 민심의 파동이 니네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의를 했고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소통하자고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협치하자고 하는데 근데 의제를 쫙 늘어놓고 보니까 야, 이거 민주당이 이재명이 정작 그렇게 회담을 요청했던 사람이 이거 하는 행태를 보니까 대화할 마음이 없구나로 분석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죠. 그럼 이런 민심의 요동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최근에 감지를 했을 수도 실질적으로 있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에 어떻게 보면 이 케이어 펀치 맞아가지고 그냥 다운돼서 좀 비실비실 하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면서 이게 또 그중에 가장 또 먼저 했던 것이 이재명과 나 만나겠다. 또 그럼요. 다 듣겠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뭐지? 의제 막 다 하려고 했는데 만나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목리를 부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다고 하니 이런 민주당의 어떤 역공, 이 공세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어떤 식의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가 방금 얘기했던 거는 민심의 약간 변화를 감지한 것이 아닌가가 1번. 두 번째는 이건 역시도 2차 전략. 지금 의제를 다 늘어놨는데 늘어놓고 나니까 대통령 쪽에서 어쩌면은 이 회담을 지연되거나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감지. 그럼 일단 그래 만나봐. 만나면 어차피 나 다 얘기 꺼낼 거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 회담 목적은 어차피 뻔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회담 아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다 이게. 그러니까 늘어놓고 나서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다, 뭐 한다고 했다 다 정쟁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 협상 자체도 대통령실과 대통령실과 이 지금 민주당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당대표를 뽑고 나서 여기 여와 야가 먼저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패턴 자체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이 영수회담을 정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이야기할 사람들이면은 100번, 1000번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민생을 위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정부에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도 의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의 협조를 구할 명확한 의제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얘기만 들어보겠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이 회담을 주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수회담이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빼고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성공적인 영수회담 찾기가 힘들어요. 유일하게 꼽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이해창 총재 당시에 영수회담이 김대중 대통령 때 8번 중에 7번이 이해창 총재와의 회담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교훈 정도를 좀 배워야 됩니다. 어떤 교훈이죠? 네, 김대중 대통령은 명확하게 이해창 총재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 야당에게. 그리고 무려 7번을 만났다. 네. 그리고 이걸 얻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야당 쪽, 이해창 총재 쪽, 우리 야당 쪽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당시에 7회 7배라고 했어요. 7번 만나 7번 배신당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협상에서 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노무현 정권이 또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것을 이번 기회에 이 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활용할 잘 수도 활용해야죠, 있다. 사실. 네. 근데 예. 이 활용에는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되냐? 국민이 선행되어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 이 회담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일단 만나서 무턱대고 만났다가 민주당이 정말로 정쟁적으로 이용만 당하다 끝날 수도 있다. 실제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사실 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대중, 이회창의 그 만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 쪽에 당수 총재였잖아요. 총재면은 당의 총재니까 사실은 당 총재가 결정을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 소속이 물론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1호 당원이라고 하지만 당 총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정책과 관련해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25만 원을 1인당 줄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줄지 아니면은 그 차상위 계층 내지는 어떤 소상공인한테 줄지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할 수가 있지만 특검법 무슨 최상병 특검법 무슨 이태원 특검법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은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지 평소 때 선거 때는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났더니만 당신이 실질적으로 당 대표 아니요 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가서 이 법 내놔라 저 법 내놔라 하면 법리적으로는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영수회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영수회담 아니야 라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지금 입법과 행정이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권 분립에 의해서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당정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영수회담을 야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나는 행정부의 수장이지 여당의 영수가 아니다. 영수회담을 하려면 여당 대표화하라가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당정 분리가 맞아요. 이게 상권 분립에 기준한다라고 하면 당정 분리가 되는 게 맞죠. 그럼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정확한 팩트인 거예요. 그럼 아까 25만 원 같은 경우는 이게 기재부에서 추경을 해야 되고 이건 행정부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특검 같은 경우를 대통령한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월권을 하라는 거예요. 월권하라는 거야, 월권하라는 사실은. 거죠.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죠. 근데 또 하나만 더 짚으면요. 이 친구들이 지금 25만 원을 주장하면서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강제로라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것은 지금 행정부의 영역을 상권 분립 제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추경도 그냥 편성되는 게 아닙니다. 추경 편성 조건들이 있어요. 전쟁이나 진짜 전염병 같은 재난이나 자연 재난이나 큰 재난들 그리고 여기 2분기 연속으로 여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이런 경기 침체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 법적 자체가 조건이 해당이 안 안 된다는 돼요. 거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5만 원씩 하면 이게 13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적자 채권을 10조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사건이에요. 네. 지금 올 한 해 예산의 4.4% 29조가 우리나라 국채의 빚을 갚는 이자로 나갑니다. 원금은 맞습니다. 못 갚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가 아니라 이자만 29조예요. 원금만 29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빚을 내자. 국가 빚을 더 끌어서 지금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묻고 싶어요. 자기 자식들이 힘들면 야 빚 내, 더 내, 더 내 할 건지. 가정에서도 이거, 네,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상식적으로 빚 내, 빚 내, 빚 내, 힘들면 더 빚 내. 이거 죽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민주당 같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정치하면 안 돼요. 이분들한테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거죠. 내가 오늘 표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만 내가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힘들게 살고 있는 20대 청년들 니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10대 청소년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오늘 어제 태어난 영유아들 야 니네들 성인 돼서 니네들 어깨에 국가부채 다 떠안고 살아도 상관없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때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토란 같이 모아둔 거 다 떨어먹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산 통과한 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하다가 대한민국을 빚 천조국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참 정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을 찍어준 후과가 정말 대한민국 존립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반드시 눈 똑바로 뜨고 이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남국 앞에서는 청산 유수지 뒷담화로는 자기 재산 챙긴다고 정말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자기 코인 거래하고 있는 이런 내로남불 대표적인 사람들이 민주당의 한둘이가 아니다. 물론 정신 똑바로 박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연동형 비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정말 인간 땡땡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 장치를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의제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난다라고 하는데 결국 또 공을 윤석열 대통령실로 지금 떠넘긴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향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 것인지 실제로 의제 조율을 넘어서 그냥 차담회 내지는 같이 식사하는 자리로 해서 할 것인지 한번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회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한테 하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김남국이 주제였으니까 원래 국회의원은 겸직 금지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옛날에는 네. 국회의원 하면서 변호사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안 돼요. 겸직 금지잖아요. 네. 이 정도면 지금 전업 투자자라고. 그렇죠. 전업 투자.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정말 거 좀 이제 좀 이렇게 맞아요. 이 정도면 전업 투자자죠. 그래서 전업 투자 금지 코인 금지법 진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정치 개혁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 정보 유용해 가지고 자기 치부하고 이런 국회의원들 고위 관계자들 많지 않습니까? 정치 개혁으로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사실 지난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또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임기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에는 세비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그런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받았잖아요. 그걸 그렇죠. 받으면은 이재명 깜빵 가니까. 아유 그리고 이게 지금 댓글들 보고 잠깐 말씀드린데 25만 원에 그래도 참 이 정말 우파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분들 예국자세요. 25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처럼 진짜 국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방송 주제로는 잘 안 나오던데요. 지금 민주당이 또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나라를 말아먹기 직전의 단계까지 뭔가를 작동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관심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여소야대 전국에서 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만의 대통령을 넘어서 중도 또 좌파라 한다 하더라도 크게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조금 속이 상한다 하더라도 우리 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당선됐고 그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야당의 또 일정 부분에 도움이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 생각하면은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이런 그 모임을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 주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22대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죠. 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그런 불문율상.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정성호 이런 분들이 중립은 없다. 무슨 중립이냐? 민치가 중요하다. 이런 민치는 민주당이 독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얘기하는 것. 그렇게 했더니만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자 당선자 82살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최고령인데 그래도 똑바른 말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명심팔이 안 된다. 국회의장 법이 탈당해서 중립을 지켜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중립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박지원 전 당선인 바른 말 한 겁니까? 이 액면만 놓고 보면 바른 말 하셨네요. 네. 그리고 그 박지원 그 원장 같은 경우는 잘못한 것도 워낙 많지만 네. 때때로 또 이렇게 때때로. 맞는 맞아요. 말도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또 위트도 있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좌파에서 좋아하고 근데 우파에서도 저거 밉상인데 아주 또 싫어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죠. 약간 예. 이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으로 세계 굳이 들을 찾으면, 만한 얘기도 가끔씩 하시긴 하셔요. 세계 들을 예. 얘기도 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거 그냥 입법부를 완전히 독재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원인 자체를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뿐이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예. 이거 하나입니다. 그거 외에 달리 네.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지금 21대 국회도 그랬고요. 22대 국회도 앞으로 이재명이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지상 네. 목표죠. 이재명의 유일한 민주당의 유일한 목표.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당 대변인이라고 해서 당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재명을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수회담도 요청하는 것이요. 국회의장도 차지하는 것이요. 법사위원장 다 같이 차지하려는 것이요. 당대표는? 네, 당대표는 이재명 찐명으로 선택하려는 것이요. 이거 지금 당대표는 이재명이 찐명이 아니죠. 본인이 연임하려는 것이요. 연임하려고 하는. 네, 연임하려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사람들 추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흘렸어요. 제가 볼 때 100% 흘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재명 대표가 저기 누구죠? 그 부지사 대북송금. 이화영. 네, 이화영 100% 진술 맞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100% 맞을 것이다 추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본인의 채측근한테 내가 연임하면 어때? 라는 의사를 비춰서 남의 입을 통해서 연임 의사를 밝힌 거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 감히 누가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제 원내대표는 박찬대. 네. 찐명 중에 찐명, 강성 찐명. 예.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장은 원래대로 한다면 추미애나 조정식이 해야 되는데 사실 추미애 시키기 싫다 하는 것도 핑계가 있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찐명 또 정성호를 시키고 싶은 속내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예. 흐름이 있죠. 예. 네,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랑 사법연수원 동기기도 하고 동기죠. 친한 친구이기도 예. 하고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으로 끌고 온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고 본인의 말을 잘 따라주겠습니까? 그럼 이거야말로요 국회의장, 당대표 자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정말로 이재명의 사당화가 된 거고 이거 나치 정당이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일당 네. 독재죠. 예. 일단 독재 체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1인 독재죠. 1인 독재 예. 시대. 1인 독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완벽한 사당화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재명 한 명을 위한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어떤 걸 위한 방탄을 위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게 뭐 법리적으로 변호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내 다음 대선 전에 잃을 것이다 말 것이다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 임기도 단축하려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리스크에서 완벽히 해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줄임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도 거죠. 지금 그렇죠. 있다라고 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예, 그런, 내부적으로. 예,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지난번 그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였는데 22대 국회에 범야권으로 하면 더 많아진 의석수를 가지고 이재명의 한마디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을 만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싸우기 힘듭니다. 예,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준비했던 이슈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방탄 전략. 사법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죠. 실제 얼마 전에 어땠습니까? 4월 10일 전날, 4월 9일 날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대장동 변호사라고 불리는 김동아 변호사 겸 당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 혼 좀 내야 된다고, 사법부 손 좀 봐야 된다고, 사법부 민주 통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까? 미국에 다가오는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형사사법법정에 서도록 했는데 그 관할이 뉴욕입니다. 그러면서 뉴욕 법원에서 앞으로 6주 동안 매주 4일씩 재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선 바로 코앞에 두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 이거 사법부가 정치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죠? 진짜 무소불위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 무서울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협치 따위 머리에서 지어라. 예. 맞아. 협치는 지워라. 협치 따위 머리에서 맞아요. 지어라 이런 말이 나가는 것도요. 왜냐하면 지금 영수회담, 본인들이 말하는 영수회담이 지금 그렇게 요청했던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협치 따위는 지어라. 이 말이 본인 개인 생각일까요? 저 이거 개인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 못한다고 봐요. 그렇죠. 이건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읽었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자, 협치를 지으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결국에는 민생을 지어라예요. 예. 그럼 본인들이 지금 민생 문제 때문에 민생 현안 때문에 대통령 만나야겠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협치 지으라고 한 건 자기들 말대로 한다면 민생을 지우겠다라는 민생을 줘라.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난 민생에 관심 없어. 우리들 오직 이 권력만 지키면 돼. 그리고 이 192석 범야권 192석 거대 야당의 의석으로 우린 사법부도 억누를 거고 그리고 행정부도 억누를 거야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권 분립 제도라는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이 대표적인 제도 자체를 무시한다. 이들은 지금 헌법도 무서울 것이 없다. 네, 추경도 우리가 밀어붙여서 우리들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헌법에서 이거 다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고. 행정부 다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이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2대 국회예요. 제가 감히 예견할 건데 지난 21대 국회보다 훨씬 심할 겁니다. 정말로 입법 폭주가 판을 칠 거고요. 대통령한테 계속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담을 계속해서 안겨주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당 22대 국회의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꼭 예. 한마디를 전한다면 뭘까 할까요?
어차피 구조적으로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봐서. 네. 예. 108석으로 180석이 넘어버리니까 패스트트랙도 지들 마음대로 할 수 할 수 있는 있잖아요. 게 없습니다. 지금 본인들은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특검법 같은 거 우리가 넣어서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가 8명만 더 끌고 오면 우리가 뭐 탄핵도 시킬 수 있어. 이딴 소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은 다 나와서 싸우셔야 돼요. 예. 지금 이게 지역구에 매달려서 재선, 3선 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구 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거 나라 넘어가게 생겼어요. 다 싸우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전사가 됐다는 생각으로 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외교로 따지면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행정부의 권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국민들이 알죠. 사법부의 권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명확히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이 권한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를 외교에 비교하면 지금 이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에요. 그렇죠. 스테이터스 코어를 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법부가 힘이 있으니 입법부의 힘을 장악했으니까 행정부도 우리가 흔들어줄게, 사법부도 흔들어줄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 이거를 헌법적인 관점에서 법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는 대통령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전 국민의 손으로 뽑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뭐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다수당의 대표로서 공직을 하나도 안 맡고 있어요. 그런 이재명이 실질적인 수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행정부가 대통령제로 규정되어 있는 87년 헌법을 파괴하고 마치 이것을 의원 내각제인 것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적이다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헌법을 파괴하는 건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려고 하면은 헌법 개정을 해야지.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제 없애고 의원 내각제로 한 다음에 당신들이 다수당의 대표니까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그 다음에 총선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을 심판했다라고 하고 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맥락이 아니고 실질적인 법률적인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은 뒤엎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헌법 파괴 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요 이게 제가 참 이런 얘기들 정치인들이 잘 못하죠. 욕먹을까 봐.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할게요. 계속 민주당이 이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횡포를 한다. 권력으로.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린다. 자기 멋대로 한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할 수 뭘 있는 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 여기서 지금 문제가 나왔다고 봐요. 네. 대한민국 역사나요 세계사 역사를 봐도요. 그 나라가 흥할 때는 다 왕권이 강했을 때예요. 네, 그러면 이 나라가 흥할 때 왕권 강화가 기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대통령제예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제인데 이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서 나오냐? 국민이 부여한 거예요. 근데 국민이 부여해서 대통령한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권한을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나라가 바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권한을 누가 다 흐트리고 있냐면 야당에서 이거 다 분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얻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대통령이 진짜로 개혁 방향 같은 거, 개혁 국정 기조 같은 걸 정말 잘 잡고 있는데 이것을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정말 이번 22대 총선 저희가 제발 가반이라도 하기를 빌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처참하게 졌으니까요. 이거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요. 이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의 192석 이 범야권에 192석을 준 것도 국민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도 국민입니다. 둘 다 민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민심에는 대한민국 개혁 시켜주세요. 이재명 감방 넣어주세요. 이런 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댓글에서 다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국회의석 이렇게 준 것은 대통령과 소통해서 협치해서 민생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들도 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양쪽에서 다 민생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선택적 민심 읽기를 하고 자기들 있다. 지지자만 민생이라고 그렇죠. 하고 선택적 자기들 민심 지지자만 읽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라고 하죠. 근데 대통령은 최소한 이번에
민심을 민주당 지지자, 스윙부터청 지지자의 민심까지 읽은 거예요. 아, 여기 민생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크구나. 그럼 내가 이재명 당대표 그렇게 원하는 회담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라고 해서 회담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회담을 받아들인 것인데 지금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 회담까지도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군주 민수라고 했죠. 이게 어차피 강물은 국민의 민심이고 이걸로 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근데 배가 두 척이 떠 있어요 지금. 그래. 윤석열 그게 참 대통령이라는 문제입니다. 배와 민주당이란 배 두 척이 떠 있는데 국민들 마음에서는 둘 다 뒤엎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둘 다 뒤엎으면 이게 안 되니 참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심을 움직여서 민주당 192석의 힘을 누르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님들께서 정말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게 여론을 조성해 주셔야 되고요. 민주당이 받지 않을 수 없는 여론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한테 감동을 주는 정책을 짜서 민주당이 감히 반대할 수 없는 정책들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의석수로 싸움 백날해도 안 된다. 민심뿐이 없다. 민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법안들과 정책을 빠르게 준비하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신속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뭐 이런 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어떤 그 정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국민의힘 정책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김인수 대변인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정말 리더십 공백 사태가 지금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구인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씀이죠? 만약에 혹시 변호사님 비대위원장 맡아달라면 하실 건가요? 2달짜리 비대위원장 누가 하려고 해?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당내 분위기? 뭐 고사들을 좀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고사들을 하시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여기 와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한 명의 책임으로 넘기지 마라 라고 하는데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자리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근데 비대위원장 했더니 또 한동훈 위원장 또 이렇게 너 때문에 졌다 하고 예. 그 전에도 똑같아요. 당대표 했더니 너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고 그래요. 예, 그럼 이 사람들만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우리 당은 기존 방법들을 답습을 해요. 그럼 이번 비대위원장 2달짜리라고 하셨는데 2달 동안 지금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 계속 이거 갖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에요. 그렇네요. 예. 전준희 위원장이네. 네, 그 정도 급이라고 예, 봐야 돼요. 예. 이번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네. 구인란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권한 없이 책임만 온팡 써야 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장 그림이 좋았던 것은 여기 원내대표께서 계속 좀 이 체제들을 이어주시는 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한테도 막 책임부터 다 떠묻지 않았겠습니까?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 명한테 책임 떠넘기는 정치하지 마라. 왜냐하면 본인들도 의원이시잖아요. 우리가 한때 당협위원장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을 묻잖아요. 그러면 구성원 전부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다 국민 대표로 뽑힌 한 사람이 입법기관 아닙니까? 근데 왜 한 명한테 계속 책임 묻습니까? 그래요. 여기 당원들한테 실망시킨 거 한 명의 몫이 아니죠. 모두의 몫이죠. 예. 그래요. 참.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으시든 박수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박수를 쳐줘야 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수를 쳐줘야 잘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혁신형이 아닌 관리형 이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역할 이렇게 지금 사실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든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분 지금 그 중진들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번 당선인 중에 또 중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뭐 외부에서 지금 누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내부에서 또 한 분을 또 추대해서 그분이 원만하게 또 자기 리더십을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검다리 역할도 정부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그분에게 힘 실어주고 비판하기보다는 정말 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럴 때 어려울 때 당원들이 격려해주고 아까 우리 주요 채팅창에 보니까 당원 게시판 같은데 계속 글을 올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또 원만하게 모아 우리 옛날처럼 모아 새로운 또 옥동자 같은 또 우리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